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얘 언제 아파트 돼요? 얘 언제 재개발돼요?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근데 그 여쭤보시는 그 속 의미는 개발이 돼야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아파트가 빨리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약간 좀 클래시컬하게 서서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냐면요, 이 소액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에 그 수익 구조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과연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는지, 뭐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근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여쭤봤었던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많은 분들이 개발이 돼야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얘 언제 아파트 돼요? 얘 언제 재개발돼요?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근데 그 여쭤보시는 그 속 의미는 개발이 돼야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아파트가 빨리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들 다 재건축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지역이 신속이 됐네, 역세권 시프트 뭐 동의서 진구하고 있네, 아니면 모아타운 지정됐네, 이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버리잖아요. 걔네가 지금 앞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거지 개발이 된 거 아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재개발 피가 얼마에 붙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때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냐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합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럴 때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자기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략적인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일까요? 네,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주변 지역의 뭐 시세라든가 관리처분 내역을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은 뭐냐?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고 또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게 권리가액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빼면 추가 분담금이에요.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분담금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프리미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 매매가에서 내가 평가량 권리가액을 빼는 게 P입니다. P. 프리미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입주가 좋은 지역은 프리미엄이 높겠죠. 그 다음에 물건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똑같은 동일 지역의 물건에 따라서도 프리미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가에 샀을 때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궁금하시잖아요. 총 투자 금액은 뭐냐? 매매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죠. 이 매매가에는 다 프리미엄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매매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나의 총 투자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아나 신속이나 재개발 재건축도 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큰 게 나중에 그 평가 금액이 높잖아요. 그럼 나는 추가 분담금이 적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큰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서는 소액 투자일수록 향후에 기대감에 의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대략 클수록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적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즉, 어떤 구조냐?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지 지분이 5평짜리가 있고요, 1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이제 어떤 뭐 이제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된대, 아니면 앞으로 개발될 것 같다, 이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들 모형은 이런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고액으로 투자할 사람은 적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떤 물건 사겠어요? 요 대지집은 작은 거를 먼저 사겠죠.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요 물건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더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구조, 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소액 투자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작게 투자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 되게 복잡하시죠? 만약에 여기가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 있으면 어찌됐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피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프리미엄에 대한 차이는 내가 일단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금액을 내가 높게 해서 가야 될 단계가 있는 거고 소액으로 투자할 단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액 투자, 최근에 뭐 인기 많은 모아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이런 거에 대한 수익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 쪽으로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모아타운은 뭐냐? 뉴타운 추소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뉴타운으로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온 거죠. 현재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재개발 가능한, 즉 뉴타운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2022년 1월 달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뭐냐? 재개발보다 노후 요건이 완화가 돼서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확대시켜주면서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아타운도 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를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지정만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 상급지하고 그 다음에 하급지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비는 동일한 겁니다. 아파트 건축비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급지에 있냐 하급지에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을 거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리미엄 말씀드렸죠. 이 프리미엄이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서울의 지금 각 지역의 뉴타운의 프리미엄이 틀립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뭐 10억 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1억 가는 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별로 안 남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남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요건이 완화가 되고 대부분이 또 빌라촌이에요. 우리가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희소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노후 요건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모아타운이 진영이 된다고 해서 다 똑같은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당연히 입지가 좋은 데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빌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빌라 비율이 적어야 조합원 수가 적은 거잖아요. 조합원이 가져갈 게 적으면 일반 분양분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소액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 이래야지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 그만큼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아타운 이제 투자 지역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지정됐던 뭐 노량진동이나 이제 먼목동 같은 데 보시면요, 이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지금 뉴타운 중에서도 입지면은 뭐 한남뉴타운 다음으로 입지가 좋으니까, 예, 지정 전에 뭐 1억 초반대였는데 바로 지정되자마자 한 3억 정도가 가격이 뛰었죠. 이게 지금 뭐 개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면목동 같은 데 근데 아무래도 입지가 항상 이게 입지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입지가 좀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다 보니까 지정 전에는 뭐 5, 6천대 투자였는데 지정 후에도 지금 1억 초반대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아타운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부동산 소액 투자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도 당연히 틀려지고, 나중에 프리미엄도 틀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도 틀려지고,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저랑 1대1 대면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여쭤봤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경험치로 알 수가 있지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나는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예, 그러면은 상담 신청 저랑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예,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